네, 요 며칠 이 화면 많이 보셨죠? 답답했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 먹통이 지속되던 시간 동안 일상의 많은 부분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보다 더 익숙했던 소통 공간이 막히는 것뿐 아니라 택시나 결제, 송금, 인증 등 우리 생활 곳곳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 정도 화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카카오 측의 해명. 전 국민 대부분이 이용한 서비스인데도 충분한 백업 시스템이 없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이야기는 아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톡에 대해 불신이 생겨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지난 2014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발생한 사이버 망명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박용범 단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카카오톡 얘기를 좀 했지만 생각보다 복구가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완전히 확실한 사실들이 더 돼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만은 추후에 좀 더 보강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카카오톡이 부가통신 사업자라서 네. 이 그 재난 대비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시설이 좀 부족했을 것이고 특히 또 이 데이터 센터를 판교에 집중적으로 좀 놓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복구를 좀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걸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보면 우리 주변에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를 디지털 트랜스폼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앞으로 모든 우리 사회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전부 디지털화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 의존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런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면 과거 개념에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산업하고는 많이 형태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 네. 과거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미래 사회에 맞는 기준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지금 기간 산업이냐 아니면 부가통신 사업이냐 이런 구분도 이제는 그 서비스를 택하는 사람들의 크기, 즉 소비자들의 선택이 기준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가 판교에 집중적으로 놓여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화제 때문에 카카오톡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같이 옆에 있었던 네이버의 경우에는 복구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하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완전히 내부적인 사정들은 각 기업체의 비즈니스의 비밀 사항들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네이버의 경우는 굉장히 서비스 확장이라든지 이런 그 경험이 좀 많고 데이터 센터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슨 그 더 좋은 것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험이 더 있는 것 같고 네이버는 그간 이렇게 대비하는 것에 좀 더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글쎄요, 그 카카오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네. 터진 거는 어차피 데이터 센터의 화재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억울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왜 카카오만 더 심했느냐? 그거는 이제 분산의 문제와 그런 기반 서비스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는 것만은 카카오의 책임이 아닌가. 그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망을 좀 나눠야 된다. 또 그리고 백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우리가 생활에서 요번에도 굉장히 겪어보시니까 불편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또 겪으면서도 정부적인 그 청 하나 없습니다. 부처가 뭐 지금 디지털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대응은 하셨습니다마는 과기부 장관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산업적이고 사회 전체의 기간 산업인데 이것을 그렇게 대응하는 시설 우리 체제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디지털 청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저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 독과점이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경쟁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투자와 많은 분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제 카카오라는 것이 워낙 독자적인 그리고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독점의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어떤 사회가 빨리 발전하고 그럴 때는 독점이 오히려 유리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품질을 높이고 이러는 거에는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규모나 우리 사회의 크기를 봤을 때 그러한 걸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택했던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면 기간 산업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기간 산업이란 말이 아직 없습니다. 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좋은 기술이 사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술들을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는 이제 기반 산업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간 산업으로서 키울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반도체 시장을 좀 키우겠다라고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와는 별개로 디지털 미래를 위한 청이나 정부의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이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개 사회적 문제를 보면 암호화폐 사태나 그렇죠. 뭐 저희 테라 사태도 좀 있었고 그러한 사태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전부 디지털 문제거든요. 저희가 디지털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디지털을 위한 어떤 그 인프라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누구 것인가? 단순히 뭐 이렇게 카카오 같은 사기업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회 문제가 아니냐?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한 80%가 다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거를 국가에서 대응을 안 하고 사기업의 서비스로만 놔둔다. 이 플랫폼 사업을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 개인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 문제로 저희가 끌어나가야 될 그런 순서가 아닌가.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타다도 저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려사항을 좀 고려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할 시기가 왔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일부 제 주변에서 아직도 인터넷 뱅킹은 하지 않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고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봐라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아날로그 상황으로 갈 수는 없는 시대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겠죠. 네.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해서 못 갈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보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는 편입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인터넷 뱅킹 왜 저 핸드폰으로 안 하냐? 네. 근데 저는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뚫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없습니다. 이 결국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거기선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보고 의견을 나눠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기존의 어떤 정책이나 방법에 의해서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문제만 자꾸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미래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향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고 또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단순히 그냥 사건 사고로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이제 전 세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대부분일 텐데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앞서 나간다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게 네. 나쁜 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고 신기술을 좋아하는 빠른 것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도나 이런 걸 따져보면 미국이나 유럽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텐데 또 하나는 피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망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디지털 문제에 따라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가 있게 마련인데 보니까 이제 이 카카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료인 경우에는 또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됩니까? 뭐 피해 보상까지는 제 전문 아니고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제 제가 이제 미래 사회를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기술자로서 좀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무료 유료를 말할 수준에 있는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은행에 네.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해서 은행에다 가입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다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라는 걸 위해서 돈을 주고 받고, 그렇다면 어쨌든 하여간 금융 서비스까지도 카카오가 포함해서 서비스를 했다면 그게 유료 회원이냐 무료 회원이냐를 따진다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도 정보를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마 이제 블록체인 학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많은 오해를 사곤 하지만 이런 블록체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 문제에서 큰 해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인, 저는 상당히 코인 때문에 블록체인의 이미지를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초창기에도 그 코인을 자꾸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고 사실 돈의 원래 의미도 가치의 교환이니까요. 그 가치의 교환으로 본다면 그 가치의 교환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할 역할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도 이제 같이 제가 뭐 식사하면서도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팬데믹 또는 디지털 디제스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닥쳤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실 그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쪽 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디지털 이렇게 재해 난리가 나도 사실 산사태 나는 공사하는 비용 생각해 보면요. 우리 디지털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회 비용이.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한 책임만 자꾸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만일에 아시겠지만 돌 하나 치우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근데 지금 저희 정보를 교환하는 데 쓰는 예산을 쓰는 건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비를 우리가 논의하고 즉 디지털 디제스터 또는 디지털 팬데믹을 논의하고 그 논의된 기반 하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서로 보호받고 개인들이 보호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를 좀 논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서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